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김정수 지음 중앙경제평론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기본에서 시작하며 부자 전략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부자의 습관을 배워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데요. 한 소녀가 워렌 버핏에게 만약 당신이 한 종목에만 몰빵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은 내가 한 종목 몰빵보다 더 좋은 말을 해줄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일에서 그 일을 특별히 잘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특출나게 잘하면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들고 찾아올 것이며 자기가 가진 걸 뭐든지 주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결국 답변의 핵심은 어떤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 자기 자신의 발전과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베스트 투자는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조였습니다. 이런 충고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에게 줌으로써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당신 스스로가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절대 빼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성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이지요.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잘하는 것이지요. 워렌 버핏의 충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1등이 아니어도 자기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희귀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든지 혹은 어떤 급박한 변동성이 찾아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좌표가 있다면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생길을 걷고 달리지만 잠시 멈춰서서 앞서간 선배들에게 듣는 한마디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워렌 버핏의 투자 조언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투자는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고 여기엔 세금도 붙지 않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한다. 자신의 마음에 갇혀버린 포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변 환경인가? 아니면 마치 코끼리처럼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본인의 선택인가?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꿈에서와는 달리 현실의 비법은 사람을 부자나 가난뱅이로 만드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현실에서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코끼리의 사슬처럼 자신을 동여맨 마음의 감옥을 깨부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현실의 비법은 특히 돈벌이 비법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무용지물이 되고 잘못 이용되고 남용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대개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소한 것에 소모해 버리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불공평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부를 합리화시키는 그들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경우다. 시기와 장소가 잘 맞았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인맥의 덕이다. 유산을 물려받았다. 혹은 기회를 잘 잡았다 등등의 운이 좋았다라는 것은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운의 덕일까요? 오늘날 백만장자들의 80% 정도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와 성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의 두뇌나 인종, 성별, 집안 내력, 교육 수준, 연령 또는 불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이 성공이든 부자든 인생의 모든 것은 혼자서 하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사고 방식에 따라 판단을 내리며 그 판단이 행동을 결정하는데요. 그 행동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사고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과 부의 주인공, 즉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기 힘들지만 무척이나 적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는 이 부분을 아프고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 증명하는 일에 매달린다라고요. 인생의 목표, 윤형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을 때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해도 생각과 달리 커다란 원을 그리며 걷게 됩니다. 둥그런 원을 그리는 형태로 치우쳐 걷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윤형 방황은 산속 혹은 사막 등 조난자에게 종종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제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길 속에서도 종종 방향을 잃고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윤형 방황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아야 부자가 됩니다.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다는 목표는 좋으나 자기만의 북극성도 없고 윤형 방황처럼 계속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준비는 없이 오직 욕망의 눈이 어두워 맹목적으로 걷다 보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윤형 방황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것을 끝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곁눈질 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걷다 잠시 쉬고 다시 걷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갔다 싶으면 잠시 멈춰 서서 안대를 풀고 자기가 출발한 자리를 돌아본 후 거기서 새로운 목표 지점을 다시 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북극성도 원리는 같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삶의 방향도 시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인생에 과연 북극성은 무엇인지 정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못지않게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제자리를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인생의 균형 방향과 인생의 북극성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블레드 헨리의 메시지는 큰 용기를 줍니다. 자신을 믿으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강점을 키움으로써 약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강점을 키움으로써 약점은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끼리의 경쟁 상황입니다. 결국 큰 성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희석해야 합니다. 가령 사람은 크게 봐서 주어진 일에 반응만 하는 사람과 주도적으로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기본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그 강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은 부로 가는 핵심입니다. 부자에게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느냐고 질문하면 아마도 나는 돈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대신 돈이 나를 따라왔다라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과정에 충실하면 돈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는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고 성취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과 성취의 중간에 실행이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투자는 실행의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나 5억 원을 투자하나 방법은 같습니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이 동일한 것인데 이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스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골프 선수가 내가 스윙하는데 골프공이 알아서 맞아주었다와 부자가 나는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돈이 나를 따라왔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런 표현 속에는 일정한 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타고난 재능도 소질도 다르고 취미도 좋아하는 취향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과 교육 환경도 같지 않고 유전자 DNA도 역시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종목, 한 분야로만 승부를 겨루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다수는 실패하고 극소수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만이 한 번 진 상대한테 다시 덤빈다고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 쌓이는 것입니다. 가령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은 그 그릇에 걸맞게 모여듭니다. 5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50억 원이,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이 모이는 이치인 것입니다. 결국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듯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돈은 고여 있지 않고 다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인데 이때는 반드시 성공만이 경험은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역시 그것을 거울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덤벼야 한다는 것입니다. 7.8기라는 말처럼 지구상에는 오직 인간만이 한 번 져본 상대한테 다시 덤빕니다. 다른 동물들은 싸움에서 지면 꼬리를 내리고 다시 덤비지 못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한 번 실패를 했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에게 부와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크리스티안 바너드의 말입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어떤 역경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거인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문주용 지음 이지 퍼블리싱에서 나온 책입니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상상하고 간절히 원했는데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행동이 현실이 됩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행동해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돈 버는 법,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같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런 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고 상상하는 것은 공식의 일부일 뿐 완성된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10이라는 불가능을 바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공식에 따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이룰 수 있는 성공 공식은 1 현실 더하기 1 노력은 2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공식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공식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삶에 나타나길 바랐던 공식은 1 현실 더하기 1 노력은 10 결과였습니다. 이 역시 어긋나는 공식이므로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약 10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1 현실 더하기 9 노력은 10 결과.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식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법 같은 답은 결국 우리가 하는 노력의 양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짜 시크릿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더 이상 생생하게 감정을 섞어서 긍정적으로 간절하게 원하겠다는 환상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한 결과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힘든 과정도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데는 행복과 고통, 이 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손을 다치든 다리를 다치든 걷든 뛰든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든 산을 오르는 과정을 거쳐야만 산 정상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행동 없이 산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상상은 망상입니다. 완벽하게 생생하고
간절하게 상상한다고 해도 행동이 없다면 그 생생함, 간절함마저도 망상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현실판 시크릿 끌어당김 1단계는 구명 기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진짜 이루고 싶은 우리가 해야 할 현실판 시크릿의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같은 식으로는 지금껏 원하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정말 이루겠다면 이런 명확성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설정해 온 것처럼 그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원하는 목표에는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명은 사물의 본질과 원인을 깊이 연구하여 밝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도 구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기법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바꿀 기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때문에 구명 기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거인들이 사용하는 이 기법을 확실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즉 구명 기법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명에 대한 이행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구체적 제시, 즉 스타벅스 어느 지점, 명확한 기한,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이루겠다면 구명 기법은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구명 기법의 필요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구명 기법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기법은 적용하면 그저 이룰 수 있습니다. 현실판 시크릿 끌어당김 2단계는 돋보기 기법입니다. 1단계 구명 기법은 가령 2016년 12월 31일 오후 9시까지 책 100권을 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단계 돋보기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오후 9시까지 책 60권을 읽겠다. 2016년 12월 10일 오후 9시까지 책 30권을 읽겠다. 2016년 12월 5일 오후 9시까지 책 15권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돋보기 기법의 핵심은 목표를 기준으로 쉬운 단계로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2단계 돋보기 기법을 적용해 목표를 보다 쉽게 만들면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 줄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행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실판 시크릿 끌어당김 3단계는 계잘 기법입니다. 계잘 기법이란 우리가 하려는 것을 개미보다 잘할 수 있으면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망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법은 두 가지만 적용하면 완벽하게 끝입니다. 1.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한다. 2. 1번을 매일 하여 누적한다. 시크릿의 거인들이 숨긴 진짜 비밀. 행동하기 두려워서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등등의 문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도 곱하기 이론에 따라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올바른 방향성에 있습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비록 늦게 시작했어도 더 빠르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방법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요. 현재가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답을 찾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거인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원한다는 정도의 목표 말고 정확한 목표 말입니다. 이게 성공의 정답을 찾는 핵심입니다. 거인들은 목표를 이루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아닌 꿈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꿈은 사는 이유, 목표는 꿈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망상활성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관심 있는 것,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보도록 스스로 필터링 해야 합니다. 시크릿의 거인들은 마법 같은 시크릿, 영적인 시크릿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표에 구명 기법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하고 명확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표가 어렵고 아득하게만 느껴진다면 열정에만 기대지 말고 돋보기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분해서 더 쉽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원한다면, 정말 바꾸고 싶다면 불가능한 점 대신 가능한 점을 생각하고 그냥 해야 합니다. 정답을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장 실행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닌 같은 것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에 무조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그저 감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겪을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합니다. 평온해져라, 일 많이 하지 마라, 개성을 찾아라 등등 그럴싸한 말들은 모두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인생부터 뒤집을 때입니다. 동기부여나 의지는 뭘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곧, 내일, 잠시 후 같은 핑계들만 만들 뿐입니다. 정말 시작하고 싶다면 강력한 강제 버튼을 설정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시작하고 싶다면 아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를 일단 조준하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핑계를 말할 때 선택을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회피할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인이 되는 힘은 바로 그런 자질에서 옵니다.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이 찾아오면 무조건 미뤄야 합니다. 찾아와도 신경 써주지 말고 진짜 신경 써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 해야겠다, 오늘 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대신 지금,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생기는 결과는 누가 봐도 천지 차이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조건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거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